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고물가로 외식 대신 집밥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일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신선식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했습니다. 롯데마트의 경우 이 기간 신선식품 매출이 10% 증가했고 홈플러스의 경우 온라인 신선식품 매출이 11%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 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 원 높아지지만 매년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삼각 안보 동맹을 구축합니다. 미중 패권 다툼의 전략적 요충지인 남중 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을 안보, 경제 분야에서 적극 지원해 중국을 철저히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휴장 기간 나왔던 이 악재를 좀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 양 시장이 모두 좀 밀려나면서 출발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 휴장 기간 동안 미국의 3월 CP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강하게 발표가 되면서 금리 인하 이 시기가 다시 한번 불투명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영향을 받으면서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이 반도체 종목들, 전력기기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이 코스피 지수가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2,700포인트를 그래도 지지를 해주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투자 전략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갑자기 좀 난이도가 확 올라가다 보니까 어렵게 우리 정영석 강사님을 좀 급하게 모시게 됐습니다. 시장 분석이 궁금한데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부터 물가 지표를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3.5%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6개월 만에 최대치가 나왔는데 자, 우리가 고용에 대한 부분이랑 가치를 좀 봐야 됩니다. 고용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열기가 식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물가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 연준 입장에서는 매파 비둘기 이런 걸 떠나서요. 굳이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6월 금리 인하설이 강했는데 이제 6월이 9월까지 밀려났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3대 지수는 61선 이탈하기 직전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온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갭 하락했다가 강보합세에 마감을 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이 순매수한 덕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PBR, 그다음에 바이오, 반도체, 원자재 다양한 섹터가 있습니다. 사실 코스닥이랑 코스피 온도 차이가 좀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증시 상황에서 제가 전략을 하나 세워드리자면 1파 이후 눌림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키롭틱스나 뭐 YC캠, JNTC와 같은 유리기판 테마를 공략해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자재 섹터를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서는 1파이오 눌림 기법이 아니라 돌파 매매 기법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구리 관련주인 대창 2구 산업 좋고요. 유가 관련주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공략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바이오는 HLB 수급, 알테오젠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3파 고점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 추가하는 것은 좀 어렵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PBR 관련주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월달 구체적인 정책,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일정 매매 기법 아시죠? 5월달 일정 픽스돼 있으니까 4월 중순 박스권의 지지라인 모아가면서 박스권 상단에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어려운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고 시장에 각각 테마에 맞는 또 전략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준비해주신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도 역시나 단타 매매에 관한 것들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가 매매, 추세 매매, 직장인, 자영업자, 전업주부, 전업투자자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직장인 분들도 일을 하면서 해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니까요. 강의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정형석 전문가님의 시장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잘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면 AI 칩 생태계 구축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일 고무벨트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휴메덱스 같은 경우는 개별 호재의 힘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우선은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동일 고무벨트가 22%대 시세가 나타났고요. 테크잉이 14%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금호타이어부터 좀 살펴볼 텐데 지난해 4분기부터 가동을 시작한 베트남 2공장 증설분이 완전 가동 상태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미국 사업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어서 높은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탄력이 좀 확대가 되면서 9% 넘는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잉을 살펴볼 텐데 HBM 검사 장비인 큐브 프로브 생산 능력 확대와 관련 수요가 뒷받침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왔죠. 강한 매수세가 좀 몰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14%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필러 판매 호조로 분기 사상 최대 매출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휴메딕스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다만 탄력이 다소 둔화가 되면서 5%의 상승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자, 동일 고무벨트는 카이스트 내 VR과 AI 기술이 결합된 연구센터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또 네이버 클라우드와 인텔이 AI 생태계를 구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덩달아 힘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장 막판에 크게 시세를 분출해주면서 22% 넘는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마토 시스템을 살펴볼 텐데 올해 해외로의 사업 확장과 함께 본업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왔죠. 헬스케어 의료 AI 관리 시스템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이 전사 자원 관리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게 되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가 어떤 종목을 짚어봐야 될까요? 오늘 금호타이어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금호타이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테마 논리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공략 가능한 종목들을 핫스탁5로 가져오는데 오늘은 시가총액이 좀 있고 실적 위주로 실적주를 좀 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그동안 배트맨 일부 강의를 통해서 추세 매매 강의해 드렸고요. 종가 매매 강의해 드렸는데 자, 제가 파동 논리랑 기법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격 전략 잡으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1파, 눌림, 2파, 추세 이탈하지 않았고 잘 가다가 추세를 이탈하면서 주가가 빠집니다. 추세 이탈하면서 주가가 빠질 때 제가 봐야 되는 부분은 거래 대금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추세 이탈할 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던지고 나간 건 아닙니다. 일부 고점에서 차익 물량을 받아내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오늘 만든 이 캔들입니다. 9% 가까이 상승시킨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파동 논리 추세 매매 기법이 아니라 종가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시면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어요.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고 수평선 하나 그어보자면 지금 6,490원 종가 위치에 있죠. 전고점이 어딘가요? 자, 6,880원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고점을 목전에 앞두고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이 실린 채 나왔다. 자, 그러면 종가 매매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종가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겠죠. 시가에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시간애가 지금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시간에 보면은 보합입니다.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들어가서 우리가 단기간 차익을 보고 나오면 되는데 가격 전략 세워드릴게요. 6,490원이면 6,500원 부근에서 시가 출발한다 가정했을 때 단기 목표가는 6,880원 정도는 돌파할 수 있는 차트라 보여지고 일단 1차 목표가 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절은 매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5%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실적주로 들고 와주신 금호타이어의 1차 목표가도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도 잡아줬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테크윙 해보겠습니다. 네, 테크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테크윙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반도체 섹터 흐름을 봤을 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분화됐습니다. HBM, 온디바이스 AI, CXL, 칩렛, 유리기판까지 순환매가 돌다가 유리기판 섹터의 수급이 빠지면서 다시 HBM으로 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동사는 HBM 테스트 장비 관련한 기업이죠. 수급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차트를 보니까 우리 배트맨 일부 시청자님들은 잘 아시는 기법이 적용될 것 같네요.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38,700원 고점 찍고 주가가 살짝 윗꼬리가 달렸는데 많이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볼게요. 자, 매물대가 없습니다.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매물대가 없으면 제가 수익 내기 좋은 차트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전문가님, 지금 너무 높은 자리 아니냐, 물리는 거 아니냐. 손절 라인은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 전략 하나 잡아드리자면 일단은 이 종목은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선 하나 그어드리자면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자, 추세 매매 원리가 뭐였죠? 추세대를 그어봤을 때 일단 상승 추세로 가야 되고 재료가 좋아야 되고 거래 대금이 평균적으로 꾸준히 들어와야 되고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내가 장을 대응해야 되죠. 추세의 지지 라인이 어디일까요? 선을 그어봤을 때 33,000원 정도 돼 보입니다. 자, 내일 38,700원 아마 출발할 거예요. 제가 시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에 보시면 마이너스 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또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가갭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거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35,000원이 추세의 지지 라인입니다.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내일 장 개장했을 때 35,0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면 단기 목표가 42,000원 잡고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장이 열렸다고 바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 35,000원 부근까지 내려온다 싶으면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들어봤고요. 1차 목표치로 42,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 텐데 순서대로 간다면 휴메딕스가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실적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휴메딕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편입되어 있는 종목인데 제가 그동안은 미용 의료기기 하면은 클래시스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가 괜찮아 보여서 들고 왔고요.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최대 매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닥 구간에서 들어가면은 목표 수익률 15% 잡고 손들라인 짧게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역시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박스 하나 그어드리겠습니다. 네모난 박스는 3월 12일에 나왔던 매집봉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추세를 잘 살렸는데, 자, 제가 핫스탁5 아까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릴 때 금호타이어죠. 우리가 파동을 그리면서 추세를 타고 가는데 추세를 이탈할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제가 강조드렸나요? 거래 대금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이때죠. 이때 추세 이탈하면서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네요. 그러면은 일부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조금은 던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무적인 부분은 지금 121선을 돌파했다는 건데 제가 아까는 뭐 추세 매매 기법 이런 거 말씀드렸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121선 매매라고 있습니다. 121선 매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다음 날 시가에 들어가는 기법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121선 저항 라인에 막혔을 때 그 다음 날에 121선 지지되는 캔들을 확인하고 그 다다음 날에 들어가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기법입니다. 보시면 이때입니다.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어요. 올랐다가 윗골이 달린 다음에 차익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121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연달아 나왔죠. 지금도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두 번째 기법 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시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금요일 시가를 제가 가격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 매매 들어가셔가지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박스권의 저항 라인인 35,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짚어주셨지만 한 번에 좀 따라하기 어려운 전략들이 주르르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전략들을 좀 자세하게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영석 강사님께서 매주 월요일 방송도 출연해주고 계시니까요. 방송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 고무벨트인데 오늘 5종목 중에서 가장 큰 상승이 나타났었거든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동일 고무벨트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금호타이어는 실적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동일 고무벨트는 실적 논리가 아니라 테마성 논리가 좀 붙었다 보시면 됩니다. AI 관련해서 네이버와 인텔이 연구센터를 설립한다라는 이슈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카이스트와 연구센터를 설립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부각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소형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매집봉입니다. 매집봉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발행 주식수 정해져 있고요. 대주주 지분 빼면 유통 주식수가 있습니다. 그 유통 주식수 안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로 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자기적으로 만드는 캔들이다. 그러면 이 캔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S급 재료가 나왔을 때 추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세력들이 차트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매수 검토하고 싶으신 분들은 파동 논리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1파 이후에 눌림인데 눌림 구간에서 거래 대금 안 터졌죠. 건전한 조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2파 초입 부근일 수도 있고 기술적 반등일 수 있는데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2파 초입 부근으로 보입니다.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고가권에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전략 수립해 드릴게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 라인이 11,180원입니다. 11,000원 돌파할 때 들어가셔가지고 12,500원 단기 목표가 잡고 대응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좀 안심하고 지켜봐도 되고요. 신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방금 전에 짚어봤던 전략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토마토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사업 확대로 인해서 좀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토마토 시스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 논리로 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격 전략을 좀 잡아봐야 되는데 차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토마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올 때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지 않은 채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았던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주가가 빠질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거래대금, 캔들 유무인데 장대 음봉이 터지면서 거래대금이 실렸고 이때도 장대 음봉 터지면서 거래대금 실린 거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트 패턴이 나왔을 때는 필연적으로 세력들이 좀 이탈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추후에 추세 상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90% 정도 됩니다. 이 점 하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도 재료가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실린 채 추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곧바로 1파 이후에 주가가 내려오면서 시세 초입 부근까지 다시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매매를 해야 된다면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를 안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신규 매수 지금 당장은 힘든데 나중에 괜찮은 구간은 있어요. 제가 가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때입니다. 이때가 장대음봉의 시가 라인이잖아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7,500원 정도 돼 보이네요. 7,500원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고 단기 목표가는 10,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급하게 쫓아 들어가기보다는 7,5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한번 공략을 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렇게 시장의 특징주들 분석해주는 시간이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 우리 정영석 강사님 방송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강사님, 어쩐지 단기 매매라고 하면 손이 빨라야 될 것 같은데 직장인분들도 따라할 수 있는 강의 내용이라고 들었어요. 기대가 되는데 바로 강의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단타 매매 기법 2탄입니다. 저번에 1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좀 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단타 매매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뭐 5일선 매매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오늘은 종가 매매, 추세 매매. 자, 근데 이 매매가 어떤 매매인지 제가 추후에 말씀드릴 거긴 한데 누가 해야 되느냐, 어떤 성향을 가진 투자자가 하는 게 좋으냐, 그건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단기 투자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성격이 차분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 워낙 등락폭이 심한 것, 변동폭이 심한 것을 감내하기 힘든 분의 성향을 가진 투자자다. 그런 분들은 스캘핑 매매, 5일선 매매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종가 매매나 추세 매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시황 부분 말씀드리고 나서 강의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인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죠? 자, 종가 매매는 지우고 3시 20분에 들어가는 매매입니다. 3시 20분에서 3시 30분인데 물론 이때 회의가 있다면 내가 종가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만 요즘 MTS가 잘 보급되어 있잖아요. 10분만 투자해서 매수하신다면 다음날 오전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훌륭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인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추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법입니다. 대형주에 한해서 좀 잘 통하는 기법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평선이 이렇게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추세대를 그은 다음에 추세의 지지라인에 매수해서 추세 상단 저항 부근에 매도를 하는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기법을 추세 매매 기법이라 하고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가격대에 내가 걸어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힘든 전업 투자자, 전업 주부, 뭐 직장인, 자영업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훌륭한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종가 매매가 무엇인지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종가 매매 간단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시 20분, 3시 30분 이때가 언제죠?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 10분이죠. 이때 시장가 매수를 걸어놓게 된다면 3시 30분에 종가가 체결됩니다. 종가에 매수하여 다음날 오전중에 매도하는 경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걸 하나 봐야 돼요. 종가에 매수를 잘했어요. 제가 나중에 종목 선정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거래대금, 재료, 매집봉 여러 가지 내가 판단을 해서 종목을 잘 매수해 놨는데 다음날 오전 중에 매도를 하지 않고 1주, 2주, 한 달, 아니 6개월 들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종가 매매가 아닙니다. 이거 장기 투자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다음날 오전 중에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다음날 오전 중에 매도하지 않고 2, 3일 정도 더 들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외인데 예외적인 부분도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장점이 중요하죠. 자,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좀 보면은 CPI가 3.5%다. PPI가 몇 %다. 고용이 어떻게 됐다. 벌벌 떱니다. 왜? 뉴욕 증시가 안 좋아지면은 국내 증시도 당연히 따라서 안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내가 보유한 종목들의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우리는 장 개장하기 전날 밤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 강의만 들으시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직장인, 자영업자, 전업투자자 중에서도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전업주부, 집안일 하다가 실시간 대응 불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하시면 됩니다. 종가 매매. 그리고 회전율을 높여서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다. 자, 이거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인분들 보면 나 현대차 이번에 1년, 2년 들고 있었는데 겨우 10%밖에 못 먹었어. 나 SK하이닉스 지금 이렇게 막 20만 원 돌파하고 하는데 나 15만 원대에 팔아버렸어. 수익률이 10%야. 근데 이 종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종가에 샀다가 다음날 오전에 팔아요. 그리고 그날 종가에 또 샀다가 다다음날 오전에 팔아요. 하루에 한 종목씩만 매매하면 회전율이 1년 동안 현대차 들고 있는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겠죠. 수익을 계속 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수익 계속 쌓아가고 싶다면 제 강의 끝까지 들으셔야겠죠? 일단 보시면 자, 원칙이 무엇이냐. 3% 손절매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3% 손절매를 하셔야 되고 한 종목, 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백화점을 만드는 분들 계세요. 종가 매매 한 종목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0종목, 30종목 소액으로 담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손실이 난 다음에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한 종목만 담으셔야 된다 강조를 해드리고 중요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확인해야 된다. 당연히 이후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시면 자, 그래서 전문가님 알겠어요. 뉴욕 증시 영향 안 받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좋은 기법인 거 알겠습니다. 어떻게 매매해야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어야 된다. 근데 윗꼬리가 무슨 이렇게 달리면 안 돼요. 이렇게 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달리면 매수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달려야 됩니다. 적당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약간 한 고가 기준으로 2, 3% 뺐다 보시면 됩니다. 고가 15% 찍고 종가 12% 마감하면 윗꼬리 달리죠. 한 3% 내외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셔야 돼요. 왜 이런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많이 터지면 터질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500억 이상 기억해 주시고요.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21선, 11선, 5일선 좋은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매 타점 같은 경우에는 5% 수익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5% 수익 나면 50%는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50%는 평단 훼손하면은 정리하시고요. 손절매는 3%.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종목 선정 확률만, 그러니까 종목만 내가 잘 골라내는 능력만 갖춘다면 손익피 측면에서 수익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손절매를 스탑로스 3% 하셔야 되고 구체적인 부분은 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툴젠인데 자, 이때 보시면 제가 이날 종가 매매를 했습니다. 이날 종가 매매를 했는데 거래대금 볼게요. 1,500억. 제가 아까 거래대금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500억. 거래대금 통과했습니다. 1,500억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캔들. 윗꼬리가 살짝 달려야 된다. 길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약간 달리면서 이 봉의 길이가 길어야죠. 이거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캔들 윗꼬리 살짝 달리면서 장대 양봉 나왔죠. 거래대금 터졌죠. 그리고 이평선, 5일선 강하게 돌파했네요. 이평선 거래대금 장대 양봉만 보고 우리가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봤더니 15% 1거래일 만에 수익 구간이 나오네요. 종가 매매 정말 쉽습니다.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엑시콘이죠. 거래대금 볼게요. 거래대금 500억 이상 터져야 된다 했는데 여러분들 딱 봐도 많이 터졌죠? 통과했네요. 윗꼬리 살짝 달린 장대양봉 나왔네요. 이평선 5일선 돌파했네요. 세 가지 조건 충족됐습니다.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되나 안 되나? 당장 내일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대양봉 윗꼬리 달려야 되고 거래대금 500억 실려야 되고 그다음에 5일선 돌파하면 된다고요. 다음날 상한가 치네요. 1거래일 만에 30%. 정말 쉽지 않습니까? 자, 헷갈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보면 플레이드입니다. 플레이드. 거래대금 500억 터졌죠. 500억 터졌습니다. 그리고 장대양봉인데 윗꼬리가 달렸네요. 5일선을 돌파했네요. 들어가니까 수익이네요.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종가 매매 제가 세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장대양봉인데 윗꼬리 살짝 달려야 된다. 고가 기준, 종가 기준 봤을 때 2, 3% 내외라 말씀드렸고 거래대금 500억 이상. 이것만 좀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5일선, 11선 아시죠?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이평선 제가 강의해 드렸습니다.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윗꼬리 달리면서 나올 때 거래대금 실릴 때 종가 언제라고 했죠? 3시 20분에서 3시 반까지 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편하게 시장가 버튼 하나만 누르고 다음날 오전에 어떻게 되는지 내일부터 해보시라고요. 단다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자,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우리 이제 두 번째 강의인 추세 매매. 자, 이거 정말 좋은 기법인데 우리 배트맨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추세 매매란 무엇이냐? 가격이 상승 추세면 매수, 가격이 하락 추세면 매도. 너무나 간단한 기법입니다. 말 그대로 올라갈 때 지지라인에 사서 고가 구간에서 팔아라는 겁니다. 내려갈 때 팔아라는 겁니다. 정말 간단한 기법입니다.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자, 보시면 추세선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는데 자, 저항선이 무엇인지, 지지선이 무엇인지, 추세대가 무엇인지. 자, 이거 말씀드릴 건데 제가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만 알고 있는 기법이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내일 당장 쓰셔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선 긋습니다. 선 긋습니다. 선 두 개죠. 수평선 두 개죠. 추세대라고 합니다. 이거 추세대예요. 이미지화 하시면 됩니다. 그냥 머리에. 추세대가 무엇인지 사전적 정의를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거 추세대입니다. 지지선 뭔가요? 아래 이거 지지선이죠. 저항선 뭔가요? 저항선이죠. 요거 뭐라고 하나요? 올라가면 상승 추세 대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어디서 매수하나요? 지지선. 여기 매수해서. 어디서 파나요? 여기 팔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종가 매매보다 더 간단하네요. 너무 간단한데 수익은 잘 난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자, 장점이 뭐냐? 매수 자리를 잘 잡으면 아까 종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 수익 예상하고 갔습니다. 5%면 크죠. 뉴욕 증시에 영향받지 않고 1거래일 만에 5% 이 복리로 쌓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추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자리 잘 잡으면 제가 나중에 수익 리뷰도 할 건데요. 20에서 30%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냥 선을 그었잖아요. 이거 이탈할 때 잘라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 2%가 아니에요. 아까 종가 매매는 3%에 잘라라고 말씀드렸죠. 이 추세 매매는 그냥 이 선 내려갈 때 잘라내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초보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 아니 그렇죠. 보세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승 추세대인데 이거 그어봐요. 지지 라인이죠. 저항 라인이죠. 여기 사서 팔면 된다고요. 이게 상승 추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핵심이 뭐냐? 이거 선을 잘 그어야죠. 선을 이상하게 그린 다음에 이상한 타점에서 매수하면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오늘 선 기가 막히게 긋는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원칙,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한다. 이거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매수하라는 겁니다. 추세의 지지 라인, 추세가 뭐지? 지지 라인이 뭐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세요.
추세의 지지라인을 이탈하면 매도한다.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빠지면 매도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그냥 그림을 이미지화하시면 됩니다. 사전적 정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렵기만 합니다. 어렵기만 해요. 그냥 이 선 하나를 이미지화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그다음에 수익이 날 때 분할 익절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냥 빨간불 찍히면 적당히 잘 분할 익절하라는 뜻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그릇에 맞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뭐 종가 매매처럼 원칙을 세워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선 긋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 뭐 이상한 종목을 선 잘 그어가지고 매수하면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볼게요. 평균 거래대금 500억 이상. 자, 이거는 아까 종가 매매할 때도 말씀드렸죠. 모든 기법들이 다 통일된 거래대금 기준입니다. 제 기법들이요. 500억 이상 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할 기준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 터져야 된다. 아니, 전문가님. 제가 전문가님 방송을 오랫동안 봐왔던 애청자인데 전문가님 시가총액 3천억 미만인 중소형주 하시는 분 아닌가요? 근데 왜 5천억 이상 종목을 선정하라고 하시죠?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추세 매매라는 건요. 말 그대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추세를 타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쁘게.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벼워서 이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차트를 마음대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추세 매매라는 기법이 중소형주에 한해서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제가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가총액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5천억 이상. 보통 5천억 이상이면은 뭐 실적이랑은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좀 무겁잖아요. 3천억 미만인 종목보다는 무겁기 때문에 5천억 이상 별표 2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 비율이 5% 이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신용 비율. 여러분들 그 토론방 가시면 신용 비율 높아서 안 간다. 주변 지인들도 신용 비율 높은 종목 사지 마라. 왜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죠? 아니,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도 공식만 외워서 문제 풀면 2점짜리, 3점짜리 맞출 수 있는데 4점짜리 못 맞추죠. 그 공식이 어떻게 생기는지 원리를 이해하셔야죠. 아니, 신용 비율 5% 이하인 거 알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저도 알고요. 모두가 다 압니다. 근데 왜 5% 이하여야 될까요? 자, 주가가 오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가가 좀 조정받을 때 반대 매매 우려가 있습니다. 담보 비율 이런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신용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주가가 파동 이후에 조금이라도 눌리면 원래 한 이 정도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빠집니다. 이건 경험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신용 비율 높은 종목 치고 파동 그리면서 올라가는 종목 중에 많이 빠지지 않은 종목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식을 머릿속에 받아들일 때는 그 원리까지도 같이 이해하셔야 된다. 이거 좀 강조를 해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 매수 타점 중요하죠. 이거 아까 제가 선 잘 끊는 방법 말씀드렸죠.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도지 캔들, 망치형 캔들, 장대 음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매수 보류. 아니, 자, 추세의 지지 라인에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매수하면 되나요? 보류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선에서 우리 여기서 매수를 하잖아요. 도지 캔들이 나왔다. 그다음 망치 아시죠?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 사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종목 선정 어떻게 하는지 배웠고 망치형 캔들, 도지 캔들 나오면 매수하는 것까지 배웠는데 선 어떻게 긋는지 안 배웠죠, 아직. 제일 궁금하시죠? 나중에 실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매도 타점인데 자, 추세 저항 라인에서 윗꼬리 캔들, 유성형 캔들, 장대 음봉. 윗꼬리 캔들은 뭐 이런 캔들 아시는 거. 유성형 캔들은 윗꼬리 길게 달리면서 몸통이 긴 파란 색깔 캔들. 유성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유성형 캔들, 윗꼬리 캔들 어려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윗꼬리 달리면 윗꼬리 캔들이라 하죠. 그다음에 몸통이 길어요. 야,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런 거. 고가권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캔들 유성형 캔들이라 합니다. 이거 추세의 저항 라인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매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장대 음봉은 잘 아시죠? 이런 캔들입니다. 파란색 캔들 이렇게 나오면 매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실전 차트입니다. 선 긋는 방법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저점
저점을 잇는 겁니다. 하나.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요. 하나. 저점 하나. 저점 하나. 저점 두세 개여야 됩니다.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저점이 올라가야 됩니다. 저점이 내려가면 그거 하락 추세예요. 고점 내려가고 하면. 저점이 올라가고 상승 추세대가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파동 논리가 형성됩니다. 어디서 매수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정말 간단하네요. 근데 우리가 아까 종목 선정 기준 말씀드렸죠? 거래 대금, 신용 비율 기억하셔야 됩니다. 타점 잡을 때도 지지 라인에서 도지 캔들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차트가 몇 개 있는지 보면 3개 정도 더 있는데, 자, 한국항공우주 보면 네, 파워로직스부터 볼게요. 왜냐하면 파워로직스가 지금 차트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파워로직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저점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저점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주가가 오르면 내리잖아요. 여기 저점이에요. 동그라미 친 부분. 그 다음에 오르고 내리면 눌림 구간, 저점입니다. 저점 그냥 2개만 잡으시면 돼요. 뭐 3개 잡으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뭐 전문가들마다 다른 거니까요. 그냥 2개 잡으시면 됩니다. 잡으시면 이렇게 그려지네요.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 매수하냐 이거예요. 추세 지지 라인에서. 여기서 할 수 있지 않나요? 여기서. 거래 대금은 많이 터지고 있죠. 여기서 매수해서 우리가 상단에 매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상단 여기네요. 한 2450원 됩니다. 그러면은 한 6거래일, 7거래일 만에 수익을 20%, 30% 본 겁니다. 이게 추세 매매 기법의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기법들 2개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말 간단한 기법인데 종가 매매 기법이랑 추세 매매 기법 말씀드렸어요. 종목 선정 기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거래 대금 보시면 되고 종가 매매는 이평선 돌파하는지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윗꼬리 달린 장대 항목이 나올 때 종가에 들어가서 다음날 오전에 팔라고 말씀드렸고 추세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신용 비율 5% 이하, 거래 대금 500억 이상, 그다음에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선 긋는 방법 이런 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법들이 제가 수년 전부터 갈고 닦은 기법이기 때문에 20분만으로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매주 제가 월요일 방송 나오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제가 반복 학습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강의 시간을 통해서 종가 매매, 추세 매매에 대한 자세한 기법 이야기 들어봤고요. 실전 사례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오늘의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았다,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우리 정영석 강사님 나와서 강의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볼 텐데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에 앞서서 강사님 잘한다니까 진짜 정말 잘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월요일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짚어주셨던 종목이 14% 넘게 올랐는데 사실 이 거래일 만에 이만큼 오른 거잖아요. 진짜 단기 매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종목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HD 현대일렉트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리뷰하는 이유는요. 아까 강의 내용 복습하기 위함입니다. 자, 제가 종가 매매랑 추세 매매 기법 말씀드렸는데 추세 매매 기법 매수 타점만 잘 잡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20%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월요일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가져와서 무려 2거래일 만에 고가 기준으로 약 14%, 14.77%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는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칠해놨습니다. 4월 8일 월요일 제가 방송 나왔을 때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추세 매매 기법 한번 적용해 볼까요? 거래 대금 얼마죠? 바로 나와야 됩니다. 500억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1,800억, 1,300억, 1,000억, 500억 이상 터지고 있으니까 거래 대금은 오케이입니다. 그 다음 봐야 되는 부분이 눌림 구간에서 어떤 캔들이 나오는지. 양봉이니까 우리가 매수 타점 잡아도 되잖아요. 신용 비율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을 그어보자는 거예요. 선 긋는 방법은 제가 아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뭐 말씀드렸잖아요. 파워로직스로 간단합니다. 저점을 이으시면 됩니다. 이런 구간, 이런 구간. 자, 그러면 선을 그어봤을 때 이렇게 그어집니다. 4월 8일에 추세의 지지 라인이네요. 이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법을 그냥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전에 적용시켜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법에 대해서. 실전에 써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HD현대일렉트릭으로 고가 기준 14% 수익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해 봤을 때 상단 라인은 25만 원 정도 돼 보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5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단기 매매 정말 잘하는 우리 정영석 강사님의 지난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풍산입니다. 방산의 성장과 구리 가격 상승이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타 주식으로 사실 굉장한 상승을 이미 확인해서 이번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K방산이 한 번씩 힘을 좀 내주고 있는데 종목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풍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멘텀이 너무 좋은데요. 최근에 방산 성장 기대감도 있고요.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오르면 보통 대창 2구 산업인데 풍산이 차트가 너무 좋아 보여서 제가 여러분들 공략주로 좀 가지고 왔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이거 아까 비슷한 차트 아닌가요? HD현대일렉트릭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차트고 비슷한 차트고 그때 제가 적용했던 기법이 추세 매매 기법인데 아니 전문가님 지금 추세 그어봤을 때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어지는데요.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내일 당장 들어가면 되나요? 안 됩니다. 지금 추세의 상단 라인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마 빠질 거예요. 제가 시간에 잠시 보여드리자면 0.34% 강보합 구간이긴 한데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시간내에서. 이렇게 보면 재료가 괜찮죠. 방산 성장에 대한 기대감. 방산주 좋잖아요, 요즘. 그리고 구리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실적 논리도 붙습니다. 그래서 재료적인 부분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지금 거래 대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480억, 500억 부근이잖아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6만 원 돌파를 아쉽게 못하고 6만 원 찍고 그러니까 내려왔는데 캔들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캔들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여야 합니다. 추세 매매 기법 20분 동안 잘 들었어요. 근데 이거 내일 시가에 들어가면 원칙을 어기는 행위잖아요. 추세 매매 기법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 대금, 신용 비율, 추세선 그은 다음에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도지형 캔들이나 장대 양봉이나 팽형 캔들이 나올 때 매수하는 기법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추세의 지지 라인인가요? 아니죠. 지금 59,500원은 추세 상단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추세선 그어봤을 때 가격적으로 52,500원 됩니다. 52,500원까지 주가가 눌리길 기다리셔야 돼요. 52,500원 주가가 떨어진다면 이때 매수하셔가지고 단기 목표가는 62,000원 잡겠습니다. 62,000원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봤고요. 추후의 주가 흐름 그리고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방송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장 기간 나왔던 3월 미 CPI 지수 결과를 소화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종가 매매와 추세 매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강의 내용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1타 주식은 풍산이었죠. 추후의 주가 흐름과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